선수들의 기량은 보통 나이가 들면서 꺾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노쇠화로 인한 기량 저하가 아닌 다른 이유로 갑자기 폼이 떨어진 선수들이 있습니다. 가족 문제, 개인사, 부상 등 선수들의 기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폼이 갑자기 떨어진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갑자기 떡락한 선수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MK 돈스 유스팀 소속이었던 델리 알리. 겨우 16살이 되던 2012년 1군에 데뷔한 후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게 1-4-2로 시즌 엄청난 활약으로 팀을 챔피언십으로 승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당시 리그 39경기 16골을 기록했죠. 이 같은 활약으로 PFA가 선정한 리그1 베스트 11 선수들이 뽑은 MK 돈스 올해의 선수 풋볼리그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하고 토트넘에서 활약을 이어나갔는데요. 포체티노 감독이 3부 리그에서 발굴한 당시 잉글랜드 최고의 재능으로 이적 후 첫 2시즌에는 말 그대로 센세이셔널한 활약으로 넥스트 램파드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에릭센, 케인, 손흥민과 함께 데스크 라인의 일원으로 토트넘의 전성기를 이끌었죠. 이러한 활약에 토트넘은 리그 2위 챔스 준우승이라는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토트넘과 잉글랜드의 미래가 될 것임을 아무도 의심치 않았는데, 하지만 18-19 시즌 기량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더니 19-20 시즌을 기준으로 갑자기 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토트넘에서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선보인 알리는 팬들의 수많은 비판을 받으며 7년의 토트넘 생활을 정리하고 팀을 떠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알리의 태도를 지적하며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 때문에 폼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현재 알리의 폼이 떨어진 이유가 밝혀지게 됩니다. 게리 네빌과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개인사를 밝힌 것이죠.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와 이 때문에 방황했던 날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고, 그동안 문제로 여겨졌던 갑작스런 경기력 하락이 사실 불면증으로 인한 수면제 중독 때문이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알리는 또한 중독 증세 치료를 위해 6주 동안 미국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경기력을 회복할 자신이 있다고 전했죠. 첼시 시절 역대급 활약을 선보인 에덴 아자르, 잔프랑코 졸라 이후 첼시 최고의 윙어로 활약한 선수죠. 윙어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팀의 레전드인 존 테리와 프랭크 램파드 이후 첼시의 수많은 우승을 견인한 팀의 에이스였습니다. 경기력 측면에서는 온더볼 능력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윙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를 펼치던 선수이자 이탈리아의 잔프랑코 졸라 이후 첼시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평가받았죠. 메시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 버금갈 정도로 강철 몸이어서 부상도 잘 안 당했으며 대부분의 경기를 풀타임 주전으로 소화하며 팀에 큰 도움이 되어 주었는데요. 그렇게 첼시 역대 최다 출장 11위, 역대 최다 득점 9위, 역대 최다 도움 2위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자르는 엄청난 이적료를 기록하며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는데요. 이적료만 1억 1,500만 유로, 한화 약 1,600억 원을 기록하며 레알 마드리드 역대 최고 이적료 영입이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 보셨다시피 이적을 한 이후부터 아자르는 떡락하기 시작합니다. 아자르의 4년간의 레알 마드리드 경력은 처참하다 못해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요. 엘클라시코에는 단 한 경기도 나오지 못했으며 4시즌 통산 기록은 76경기 7골 9도움으로 축구 역사상 역대급 먹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기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시즌이 시작해도 뱃살이 나와있는 모습은 물론 4년 동안 부상이 없는 날을 세는 게 빠를 정도로 엄청난 부상에 시달립니다. 이에 대해 벨기에 팀닥터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아자르가 너무 혹사당해서 한계치에 다다랐다. 첼시 시절 수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혹사를 당했고 팀의 에이스다 보니 당연히 집중적인 견제를 받아 파울도 많이 당했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첼시 시절부터 자기관리에 대해 비판을 받았던 선수다 보니 첼시 시절 누적된 피로와 나태한 자기관리가 겹쳐 기량 하락이 가속화된 것이죠. 벨기에 팀닥터의 발언으로 사실상 아자르의 선수 생활은 끝이라는 판정이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자르는 22-23 시즌을 끝으로 레알 마드리드와의 동행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현재 은퇴를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팀의 최악의 먹튀로 전락한 채 선수 생활을 마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맨유로 이적하기 전 레스터시티에서 훌륭한 활약을 선보인 해리 맥과이어. 17-18 시즌부터 레스터시티에서 활약하며 팀의 수비 안정화에 기여했는데요. 리그 내에서는 수준급의 활약을 보여주었고 레스터 수비의 핵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공중볼 경합 능력이 뛰어났는데 18-19 시즌 제공권 승률 부분에서 78.1%로 1위를 기록했죠. 그렇게 그의 몸값은 점점 올라갔는데요. 결국 이적료는 8천만 파운드, 한화 약 1,350억 원으로 수비수 역대 최고 이적료를 경신하며 맨유로 이적하게 됩니다.
맥과이어는 맨유로 이적한 다음 리그 전 경기를 풀타임으로 활약하며 이전 불안했던 수비진에서 활약하게 되죠. 이적료만큼의 압도적인 활약은 아니었지만 이전 수비진과 비교했을 때 훨씬 좋은 활약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장 완장까지 차게 되었는데 게다가 라파엘 바란이 맨유에 합류하며 함께 든든한 수비벽을 세워줄 것이라 기대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21-22 시즌 그는 맨유 최악의 선수라 불릴 만큼 기량이 떡락하게 됩니다. 총 61경기 중 55경기나 뛴 맥과이어의 혹사는 당연했고 게다가 부상까지 당하며 그의 폼이 떨어지게 된 것인데요. 답이 없는 경기력을 보이며 팀의 부진에 큰 기여를 했죠.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맥과이어가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맥과이어처럼 고액의 이적료로 데려온 버질 반다이크와 후벤 디아스와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맥과이어보다 오히려 이적료가 적었음에도 소속팀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이후 21-21 시즌보다는 나은 폼을 보여주었지만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며 그를 방출하라는 팬들의 여론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영입으로 주전 센터백 자리를 빼앗기고 꽤 오랜 기간 휴식을 취하면서 폼이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바란이 동시에 아웃되며 잡은 기회에서 또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이며 루크쇼에게까지 자리를 빼앗겼죠. 리버풀로 이적하기 전 AS 모나코에서 큰 활약을 선보였던 파비뉴. 15-16 시즌 중반부터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되기 시작하면서 큰 활약을 선보였는데요. 원래 포지션이었던 오른쪽 풀백에서도 좋은 실력을 보여주었지만 중원에서 더욱 본인 기량을 뽐내기 시작한 것이죠. 모나코의 16-17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성공 이후 모나코의 주축으로 킬리안 음바페, 베르나르도 실바, TMU의 바카요코, 벤자민 맨디와 같은 선수들은 즉시 빅클럽들과 링크가 떴고 한 시즌을 더 모나코에서 보낸 뒤 리버풀로 이적하게 됩니다. 모나코 공수의 허브이자 리그왕 최고의 미드필더로 성장하며 리버풀에서의 활약도 기대받았는데요.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듯 EPL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활약합니다. 살라, 마네, 반다이크 등 핵심 선수들에 비해 주목은 덜 받았지만 그의 활약이 없었다면 현재 리버풀이 들어올린 트로피의 개수가 달라졌을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22-23 시즌이 시작되자 그의 기량은 한 번에 꺾이게 되는데요. 내내 믿음직하던 파비뉴의 부진은 팬, 전문가, 코칭 스태프 불문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스쿼드 내 최악의 선수들 중 한 명으로 꼽힐 정도로 부진한 경기력을 보였죠. 너무나 간단하게 상대에게 벗겨짐에 따라 포백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하며 수비진을 노출시켰는데 게다가 마땅히 대신 뛸 만한 선수도 없었기 때문에 팬들에게 큰 비판을 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원래 주력이 빠르지 않던 데다가 22-23 시즌 리버풀 중원의 문제가 정말 심각했다 보니 그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신체 능력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보니 더더욱 그의 부진은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게 리버풀 이적 후 최악의 퍼포먼스로 유망주에게도 주전 자리를 빼앗긴 시즌이 되었죠. 21-21 시즌까지는 탑클래스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위용을 거시하며 팬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다가 22-23 시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부진에 빠진 상태다 보니 팬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와중 갑작스럽게 사우디의 알 이티하드와 링크가 나더니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적료만 4천만 파운드, 한화 약 700억 원이다 보니 리버풀 입장에서도 파비뉴를 판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같이 팀을 떠난 조던 핸더슨처럼 고별전을 치르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파비뉴는 2019년부터 2020년 중반까지는 대체 불가자원이자 클럽 일기의 중추였다 보니 리버풀 팬 대부분은 파비뉴의 앞길에 행운을 빌어주고 있죠. 브라질 리그에서 프로 데뷔해 인테르를 거쳐 리버풀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쿠티뉴. 14-15 시즌부터 본격적인 활약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15-16 시즌 13골 7개의 도움으로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면서 팀 득점 2위, 총 공격 포인트 2위로 팀의 확실한 에이스로 떠오르게 되죠. 16-17 시즌엔 리그 13골 7도움으로 리버풀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시즌은 차세대 월클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부끄럽지 않은 시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바르셀로나의 관심을 받게 되죠. 이런 관심은 쿠티뉴를 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쿠티뉴는 2017년 1월 재계약을 했다 보니 이적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스페인 언론에서는 바르셀로나와 쿠티뉴가 개인 협상을 완료했다는 보도를 하게 되죠. 이에 리버풀은 나폴세이를 선언하면서 무려 7,200만 유로의 오퍼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쿠티뉴의 태업 등 여러 사건이 지나고 결국 리버풀에서 새 시즌을 시작하는데요. 겨울 이적 시장 다시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불거집니다. 결국 1억 4,200만 파운드, 한화 약 1,942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바르셀로나로 향합니다. 그렇게 이적 후 남은 반 시즌 동안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시즌이 시작되자 그의 활약이 저조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덴벨레의 성장과 신예 아르투르의 맹활약으로 인해 어느새 벤치로 밀려났습니다.
한화 2천억 원에 달하는 이적료와 6억 4천만 원의 주급을 감안하면 팀 내에서 가장 기대에 못 미치는 선수가 되었죠. 그렇게 앙투안 그리즈만의 이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를 가게 되었고 이후 바르셀로나에 복귀하지만 무릎 부상으로 이탈하게 됩니다. 결국 쿠티뉴는 아스톤 빌라로 임대 후 완전 이적하며 바르셀로나를 떠나게 되죠. 지금까지 갑자기 떡락한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선수들을 제외하더라도 갑자기 떡락한 선수들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